안녕하십니까. 동방의 빛 문명의 시원의 저자 최인호입니다. 문명의 시원은 20만 년 전 인류가 출현한 이후 재앙을 겪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로 환웅의 신시 배달국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기편 고조선조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 동국 여지승남 응제시주에도 실려 있습니다. 8,000년 이전 황하 유역과 내몽골 일대는 초목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8,000년 전부터 점차 건조화되고 사막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약 5% 정도의 초목이 보입니다. 환웅의 천신강림 신화는 브리아트 신화에 나오는 천신의 서자 아바이 게세르 강심 신화와 유사합니다. 브리아트의 아바이는 아버지, 조상을 뜻하는 단어로 함경도 방언인 아바이와 같습니다. 게세르 신화가 관찰되는 지역은 겐지스강에서 바이칼호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만주 지역까지입니다. 환웅이 이주한 이유는 건조화가 진행되어 농경이 어렵게 되자 농사지을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웅이 이동해 올 때 풍백, 운사, 우사의 3장과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의 오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3장 조직은 바람, 구름, 비의 천관 조직으로 기상현상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며 주곡은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농업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흘려보내 자연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많은 물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토지의 건조화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웅이 정착한 지역은 삼국유사에 삼위퇴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 주천시 돈황에 있는 산이고 태백산은 중국 섬서성 보게시 미현에 있는 산입니다. 한국의 학자들 중에는 태백산을 백두산이라고 비칭하기도 합니다. 서경에는 삼위산이 삼묘족의 근거지였다고 하고 태백산은 산세가 수려해서 이태백, 두보 등의 시에도 나옵니다. 환웅은 이곳에서 최초의 도시국가인 신시를 세웁니다. 신시는 천재의 아들인 천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천신교의 교주로서 이 땅에 강림해 왕이 되어 신민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환웅은 천신교 사상으로 신민들을 교화하고 천재의 아들로서 천왕에 등극해 정교 일치를 시행했습니다. 배달은 몽골어 바토르의 음차이며 영웅을 뜻합니다. 환웅의 웅도 영웅을 뜻해 의미가 서로 통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배달이라는 말이 조선 후기에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세종과 성종 때 우리의 역사가 명나라보다 앞서거나 커서는 안 된다며 약 100여 종의 역사서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잊혀졌다가 조선 후기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웅이 도시국가인 신시를 세웠다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도시화, 정주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화는 주거지를 정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잉여 생산물을 교역하고 분쟁을 조절하는 일이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화에 따라 분업이 생겨나고 나아가 생업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군장, 사제, 학자 같은 유산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6,000년 전 환웅이 도시국가를 세운 것은 5,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 도시국가가 생긴 것과 시기가 비슷해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일치합니다. 신시의 정치 조직은 환국의 삼장제도와 오가제도를 이어서 시행되었습니다.
화백제도라는 회의체가 있어서 만장일치로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는 신라의 화백제도와 몽골의 쿠릴타이, 켈트족의 원탁회의와도 비교됩니다. 신시에서는 6천년 전에 이미 통치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구성원의 대표가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투명한 정치제도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환웅의 통치 기간에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권이 형성되었습니다. 흑룡화 문화에서 발견된 옥귀걸이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유적지인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의 것과 전남 안도리 패총에서 발견된 옥귀걸이와 동일한 형태로 당시에 발해연안과 만주, 한반도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하문화에서는 최초의 점치던 뼈인 복골이 발견되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부여, 가야, 외에서 짐승의 뼈로 점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나라에서는 거북 껍질과 짐승의 뼈로 점을 친 갑골 문자가 발견되어 문화의 전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산문화의 무덤, 사당, 제단의 유적은 홍산문화가 이미 국가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신사당에서는 사람 크기의 여신상과 3배 크기의 여신상이 출토되었으며, 실물 크기의 곰 형상물이 발견되어 단군을 낳은 옥녀의 실체로 추정이 됩니다. 홍산문화의 다양한 옥기와 적소총의 크기를 통해 적어도 6에서 7개의 계급이 분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적석총은 천원 지방의 구조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신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시 배달국의 태호 복희씨는 중국에서 삼황오제의 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문명의 토대를 쌓은 분입니다. 진나라의 황보밀이 편찬한 제왕세기에서 태호 복희씨는 동이족이라고 했으며, 회남자에서는 태호가 다스리던 땅이 동방에 해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태호 복희씨는 문화적으로 팔계와 주역의 창시자이고, 결혼과 성시제도, 농경과 목축을 정착시켰고, 문명적으로 의학과 시간, 별자리, 건축술 등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침술을 의료기술에 적용한 침술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삼시세끼 풍습도 시작하였습니다. 염제 신농씨는 농경과 동양의학의 창시자로서 동이족 출신으로 섬서성의 자리를 잡으면서 화하족의 대표로 변하였고, 베트남에서는 국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신농씨는 일일이 수백 가지의 풀을 직접 맛보아 하루에 70번이나 중독되었으나 그때마다 해독풀을 먹었다고 합니다. 농사짓기 편하게 소를 농경에 이용하였으며, 농법을 개량하고 절구 등의 농기구를 만들고 쌀, 보리, 조, 콩, 기장 등 5곡의 파종법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만들고 우물을 파서 농경에 이용하고 시장을 열어 서로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치우천왕은 신시배달국의 14대 환웅으로 사마천이 쓴 사기의 황제 헌원의 상대자로 기록되어 신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동두 철액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관자에 보면 치우가 갈로산에서 나온 쇠로 된 물로 갑옷과 창을 만들고, 옹호산에서 나온 쇠로 된 물로 옹호극이라는 창과 예과라는 창을 만들었으며, 창을 가지런히 해서 한번 놓하니 널브러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기에는 헌원이 치우천왕을 죽였다고 했지만
헌원은 치유가 재침할까 두려워 평생 잠자리를 옮겨 다니고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다고 해 모순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제와 한고조 유방은 전쟁을 하기 전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에게 죽은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우천왕과 헌원과의 전쟁이 끝나고 헌원은 고원지대인 장안 주변으로 유배되고 치우천왕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부의 평야지대를 차지해 동이족이 분포하게 됩니다. 요순우임금 때 화하족이 동이족을 몰아내고 동부의 평야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환웅의 신시배달국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다음 5차 시에서는 당군의 3조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